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인천센터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 우리 인천센터 가족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센터하고는 참 인연이 길고요. 오래됐어요. 다른 어느 센터보다 오랜 세월 함께해서 더 이렇게 정감이 가고요. 또 우리 훌륭하신 송상록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단합이 잘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신다고 이렇게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위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주제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앞당겨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도 앞당겨서 오늘 업무에 좀 지장을 최소화하고 오늘 또 이렇게 민방위 비상훈련까지 이렇게 겹쳐 있어서 오늘 바쁘신 날이 됐습니다. 우리 기왕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참여해 주셨으니까 집중하고 적극 몰입하고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이제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기뻐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드리 니체가 이런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도 크게 기뻐하면은, 즐거워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일찍 이렇게 참여를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했나 하면은요, 오래전에 이제 그 웃음치료 봉사단에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형 종합병원, 그 이제 암병동에 이제 찾아가서 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해서 보니까 말로 확인하기 전에 이 얼굴에 암 환자 이게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냥 아휴 내가 암 환자인데 뭐 즐거울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이게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아픈 거 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우리 억지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웃어봅시다 해가지고요. 이제 웃음 치료 봉사를 이제 한 15분 정도 했는데 딱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참여하신 환자분들이요. 야, 오늘 이상하다. 내 몸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뭐 진통제 안 맞아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그냥 힘들하고 찡그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몸의 면역이 강화되고 치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미래는 어린아이들한테만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이 나이 먹은 우리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은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어지는 남은 인생을, 미래를 잘 설계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남은 세월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직장에서도 이렇게 안전을 공부하고요. 고객 서비스를 공부하고요. 인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킹더랜드에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감상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감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랑 씨가 여기 이제 이 호텔에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처음 근무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근무하는 날 여기 마침 이제 지나가던 그 이 호텔의 회장님 딸이면서 이제 상무가 이렇게 이제 딱 마주쳤어요. 일할 만하냐? 예, 어렵지만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미 열심히 준비를 기왕에 여기서 일할 바에는 제대로 잘해보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딱 암기를 해가지고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참 훌륭한 직원을 여기 헬스장에 두기는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로비로 올리라 이렇게 로비로 간다는 거는 이제 한 달짜리 실습생에서 정규 직원으로 발탁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호텔 로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어, 완전히 감동한 VIP 고객이 여기 이제 그 스위트룸의 고객이 내려와서 이 서비스 담당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찾는 데 가서 인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이 만나자고 한 이 고객은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여기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였어요. 근데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연세 드신 다음에 이렇게 세계 각국을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잠들면서 나 이렇게 좀 시간 맞춰 깨워달라 했더니 아니 아침에 그 깨워주는 모닝콜 음악을 본인이 부른 노래를 찾아다가 이렇게 들려주면서 깨워준 거예요. 그래 이제 고객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서비스를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본다 생각을 해서 담당자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잘 아냐? 아, 예.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성악가가 이제 우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포옹하면서 내가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내가 부른 노래로 이렇게 아침 모닝콜을 깨워주는 서비스는 처음 받아본다. 여기 최고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깨워주니까 내 젊은 시절로 여행 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나 완전히 감동했다. 오래된 날을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호텔 이제 그 최고 경영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아봤지만 여기 최고의 1등 서비스를 받았다. 여기 담당 직원이 정말 1등 서비스 친절 사원이다 하는 걸 칭찬을 해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기뻐할 그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내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객 감동을 시킨 서비스는 일단 이제 밝은 얼굴 미소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고요. 그 친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잘하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고객이 가장 좋아할 게 뭘까? 이걸 생각해 가지고요. 이렇게 본인이 부른 노래로 아침 모닝콜 음악을 대신해서 이렇게 깨워준 걸로 감동을 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어느 건물이나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이 갑질하게, 유별나게 갑질하는 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건지 같이 한번 또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리닝업에 있는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아니 그 복도에 가다가 구두에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들어붙었는데 이거 자기 손으로 띄면 되는데 이거 자기 손 안 대고 이게 와서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갑질하는 고객인데요. 근데 이분은 사실 갑질이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사팀장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누구나 다 이 감사팀장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숙이고 들어오니까 이 갑질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에 이게 스카치 테이프 들어붙었다고 이거를 와서 뛰어가라 그래서 또 와서 이제 뛰어갔어요. 그런 이제 그거를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또 마시던 커피를 이거를 이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받으러 가는데 이 놀 때는 받는 사람이 완전히 받은 다음에 이걸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려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냥 쏟아버렸어요. 이게 어찌됐든지 이 바닥에 이거 쏟아놓은 거 이거 청소하려면 결국은 우리 미화반에서 이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떨어뜨려 쏟은 거를 본인이 미리 놔버려가지고서 쏟아졌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았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뭐 딴 건 됐고 가서 스타킹이나 사와라. 그래가지고 스타킹 사오라는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여기 이제 고참 언니가 감사팀장님 그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분명히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물 청소 담당이지 이 저 스타킹 사다 주는 심부름 담당은 아니지 않냐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상당히 영악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팀장은 항상 이 후에 오는 책임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은 그 이제 딱, 내가 이렇게, 좀 갑질처럼 느꼈다면은 이제 이해를 해라. 내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서로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청소하는 일이면은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을 이제 전부 제시를 하니까. 근데 이 잘못을 수습하라고 이 기회를 준 거라고 하니까 이게 제 동료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받으러 가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놔버려가지고 허공에다가 그냥 그 커피잔을 놔가지고 쏟아진 건데 그걸 왜 여기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부름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얘기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양반은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왜 따지려면은 마스크나 벗고 얘기하지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냐고. 그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스크는요, 기침 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얘기한다고 이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가는데 그 이제 사실 따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 감사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거 호응을 안 해주고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차로 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나.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이 저 미화반에서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분명히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움은 정말 대답은 정확하게 맞는 말을 잘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그런 불쾌한 감정이 남지 않도록 잘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위험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를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KDFS 또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는 세 가지 분야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경비 분야, 하나는 미화 분야, 또 하나는 이제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세 가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대표적인 유형을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아보고요.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그 실제 일하는 데서 세 가지 분야의 분야별로 대표적인 이런 이제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봤습니다. 먼저 이제 경비 분야 안전사고를 보면은요, 이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어두운 공간에 순찰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어요. 근데 거기 손전등이라도 켜줘야 되는데 손전등까지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캄캄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딱 멈춰야 되는데 여기 늘 다니는 데라고 알고 대충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적재물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느 공간이든지 이동할 때는 밝은 조명을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정리정돈을 좀 제대로 해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미리 쌓을 때부터 안정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늘 이제 순찰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거의 같은 구간을. 그럼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일단 순찰하면서 살피고, 내 다음에 딴 사람이 올 수 있고, 내가 또 오더라도 여기 걸려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장애물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안전한 통로를 계속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화 분야인데요. 이 미화 분야에서 계단을 청소할 때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면 좀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이런 사고가 꼭 나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꼭 확보를 하는 게 필수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작업할 구간에는 미리 한번 살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걸 먼저 다 치우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바쁘대 뭘 이렇게 이중걸음을 하나, 시간이 걸려도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한번 살펴보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나 이걸 꼭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미화반 작업하실 때는 이게 이제 편안하고 반듯한 자세로만 일하게 되질 않고 이렇게 구부리고도 작업을 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로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삐끗하거나 담이 잘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몸풀기를 이렇게 몸풀기를 좀 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드시고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도 또 몸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몸 상태를 유연하게 좋게 해야만 이렇게 아픈 데 생기지 않고 계속 잘 일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시설 관리 분야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렇게 위험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꼭 높은 데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높은 데 작업을 할 때 좀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되면은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고 또 이렇게 이제 잠깐 하는 경작업일 때만 이동식 사다리를 쓰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걸 필수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동식 사다리는 이제 옆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트리거 이걸 이제 설치를 해서 넘어짐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작업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시고 이 안전대 고리를 단단한 데 체결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만약의 경우에 다치지 않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늘 얘기한 듯이 2인 1조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2인 1조로 해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에 계신 보조자는 분명히 이제 사다리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에 작업에 필요한 도구 올려드릴 거 있으면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 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 아래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쓰셔야만 머리를 다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 작업 필수로 실천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작업이 좀 지연되더라도 안전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만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더 많이 살피고 잘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엘리베이터, 우리가 먼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꼭 성질 급한 사람들 그냥 다 열리기 전에 빠끔 열리면은 막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도 출입문에 늦게 탄 사람 출입문에 기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출입문이 의외로 약하고 허공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입문에 기대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크게 움직이면은 엘리베이터 움직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 적재 하중 이걸 초과해서는 탑승 금지 확실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전이 됐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문을 강제로 이렇게 개방하는 거 절대 금지예요. 엄청 위험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확실히 확인이 된 다음에 이런 작업을, 후속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지진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준수를 해가지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이런 사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나뭇가지 치기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너무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도 자를 때 밑에 3분의 1을 먼저 잘라놓고 위에 자르면은 그대로 저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작업, 선행 작업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지고 이 굵은 몸체 부분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고 나가가지고 결국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게 이 자르는 위치를 위험하지 않게끔 이 위치를 더 높게 확보를 해서 안전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 안전모나 이런 이제 안전 장구, 안전 조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불감증이 이런 대형 사고를 만들었고요. 또 요 사고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면은 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곱게 이렇게 딱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나무가 이렇게 넘어 떨어지면서 이 사람 디디고 있는 받침대를 쳐가지고요, 사람을 붕 띄우더니 사람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이 받침대가 사람을 덮쳐가지고요, 완전히 기역자로 꺾인 상태에서 그냥 납작하게 돼버려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였어요.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덤벼들어서 이런 작업을 무모하게 하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전불감증을 퇴치하고 안전을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이런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즘에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폭염특보 계속 나오죠.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계속 나오는데 금년에는요, 완전히 재난사항에 준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요, 폭염특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이 카페인성 음료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이제 그냥 덥고 이제 막 짜증나니까 이럴 때 그냥 그 시원하게 해놓은 맥주 그냥 이거 그냥 쫙 한잔하면은 그냥 끝내주기 시원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주류는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이게 몸에 퍼지고 나면은 몸에 열불이 더 올라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또 뜨겁고요, 또 엄청난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카페인성 음료나 탄산음료,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거 필요해요. 부득이 외부 업무 수행할 때는 시원한 복장에다가 햇빛 가리개를 이제 충분히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한낮을 피해서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외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단 이제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이나 두통과 근육경련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시원한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몸을 식혀줘야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심각하다, 이때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119 도움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게 뜨거운 날은요, 괜히 짜증이 나게 돼 있고요, 평범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귀에 전부 다 고깝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고 한바탕 해붙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쾌지수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가급적 서로 더 존중하고 서로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불쾌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더 부드러운 언사,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발음으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소통을 잘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쾌지수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 우리가 전부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훌륭한 위인 사례 이야기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정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그 가난 속에서 양복쟁이로 이렇게 소문났지만 훌륭한 리더였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 하면은 3살 때 아버지가 남을 돕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 이제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이제 취직해서 이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 아주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다행스러운 거는 결혼을 한 상대방 그 부인이 이렇게 이제 글씨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학교도 못 다녔고 글씨도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 부인한테 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거를 이제 다 주변에서 좋게 보고 테니시주의 민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이제 성실하게 노력하는 걸 알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특히 이제 좋아하면서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삼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먼저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 마친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1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노예 해방을 한 게 어마어마한 그 인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세계사적인 훌륭한 업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 해방이 별 인기가 없는 정책이어가지고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본토가 여기 있는데 미국 본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의 주인은 이제 러시아였어요. 근데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을 치르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팔아먹을 거 생각해 보니까 이 알래스카뿐이 없었어요. 알래스카를 팔겠다. 미국 보고 좀 사달라. 그럴 적에 미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이 이거를 이제 그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 여기 땅을, 요 알래스카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미국 영토를 삼았어요. 그때 이제 뭐 주변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죠.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학교도 못 다니고 글자도 몰랐던 사람이 말이지. 이거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는데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여기 매장돼 있는 석탄은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하자원을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로 성장하는데 막강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응? 학교를 다니지 못한 글자도 몰랐던 순수 노력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난관을 극복을 하면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의 본질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할 때 그 미래에 극복한 보람과 열매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우리가 좀 같이 마음에 담고 같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자고 해서 오늘 이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어요. 남은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요, 즉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3일쯤 지낸 다음에, 3일 전에 그 참 당신 훌륭했어. 이런 거 이제 늦게 칭찬하는 거는 효과가 아주 빵점이에요. 즉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친구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늘 같이 어울려 놀고 같이 장난치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친구 어머니하고 두 분이 늘 이렇게 또 가깝게 살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방향은 완전히 두 분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 하면은요. 저희 어머니는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늘 이제 그 옆에 친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덕신이는 참 착해요. 그리고 늘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숙제도 알아서 스스로 잘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고요. 그 친구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이제 엄격하게 막 대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빡세게 아주 강하게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서는 더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아유, 우리 애 새끼는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 그러면서 그냥 공부도 징그럽게 안 하고 숙제도 징그럽게 안 해서 그냥 아주 그냥 속 터져 죽겠다고 그냥 저 왼수 덩어리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사실은 둘이 다 똑같은 분위기로 어울려 놀고 장난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칭찬 들은 대로 제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씩 그 칭찬대로 사람이 되어가고 사람이 되는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어머니 늘 그냥 막 이렇게 자극 주는 얘기하는 걸 또 그대로 다시 담아서 실천을 하더라고요. 서서히 말 안 듣는 쪽으로 공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는, 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드는 거는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거구나. 이걸 제가 일찍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구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칭찬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귀에 대고 소근소근 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분명하게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는 참 많이 바쁘게 살아요. 이 작업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늘 바쁘게 시간을 쫓기면서 살지만 제가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틈틈이 청소도 좀 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이제 제가 잘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 빨래 세탁기 돌려놓으면 이제 세탁기를 있는 빨래 걸어서 탁 꺼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빨래대에 널고요. 이게 마르면 이거 싹 걷어다가 착, 착, 착 개가지고 벽돌처럼 각지게 이거를 개가지고 딱 쌓아놓으면 완전히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집에 짝꿍이 이제 이웃 아줌마들한테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빨래를 참 해주는데 완전히 예술품을 만들어 놓는다고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제가 어쩌다 한번 했는데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이거 자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 칭찬들은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이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이제 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수시로 늘 칭찬을 하면은 칭찬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칭찬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저 인천 센터에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과 그 식구들 전부 테이블에 딱 모여 앉아서 아주 반듯하게 지금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주 멋지십니다. 훌륭한 자세로 이렇게 태도로 전부 다 공부에 집중하고 계세요. 백령빌딩에 우리 장세봉 소장님 오늘 1번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세요. 그리고요, 우리 주안에 황문영 실장님, 또 이렇게 인천 빌딩의 박경희 씨, 황동 빌딩의 금동철 소장님, 정말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 멋지고 훌륭하세요. 우리 이현지 여사님, 그리고 이제 백령 빌딩 박수미 실장님 전부 정말 공부 진지하게 집중하고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정말 인천센터 제가
정말 평소에도 좋아하지만 오늘 특히 이렇게 마음에 들고요. 훌륭하십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요, 칭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우리 칭찬할 일을 계속 찾아서 적극 칭찬해 주시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뭐 100%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론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때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더욱 격려하면서 힘을 내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100% 긍정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 쪽은 이제 조금 이렇게 눈 감아주고 긍정에다가 집중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 긍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다 장난치고 뭐 까불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부정적인 측면은 좀 이렇게 어린애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다독거려서 이해를 시키고, 긍정의 부분을 보여줄 때, 어쩌다 숙지 하느라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다가가서 적극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든다, 이런 거를 막 칭찬을 적극 이렇게 해주면은요, 아, 내가 책상 앞에 공부하는 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고 칭찬을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고 더 거기에 노력을 해서 훌륭하게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 긍정에 집중을 해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나 자신을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의 에너지를 축축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채우면 좋아요? 아침에 거울 보고 이렇게 화장하시면서 이 정도면 예쁜 얼굴 아니야? 뭐 해가면서 이렇게 본인을 칭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본인을 딱 이렇게 화장하시면서, 누가 나를 60대라 그래? 40대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이제 젊은 피부 동안을 자랑하시면서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음에는 고혈압 예방을 좀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도록 적극 힘써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체력 관련을 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 사진은 이제 뭐 제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체중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이 30분 이상 이렇게 걷고 뛰고 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운동을 하면은 체력 관리, 건강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저 백령 빌딩은 이제 주변이 좀 이렇게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적절한 운동, 산책 이런 거 하실 때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활용해 주세요. 거기 공기도 좋을 테니까 체력 관리 잘 해주세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요, 담배는 끊어버리고 술은 줄여 마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라고 해요. 특히 제가 이제 담배는 꼭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요, 저희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영하 20도씩 될 적에 우리 아파트에 이제 그 건물에서 한 70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곳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흡연소가 있어요. 근데 쓰레기 버리러 가보면은 그 흡연소에 담배 피러 오신 분들 요즘에는 집에서 절대 못 피웁니다. 그 추운데 거기 나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저렇게 덜덜 떨면서 고생스럽게 피워야 되나, 건강에도 무지 해롭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게 오히려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합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자,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마음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양은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그만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요, 사소한 일,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 건강한 몸은요, 노력이 따릅니다. 이거 그냥 편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실천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건강 체질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엔 취미와 관심사를 잘 이렇게 활용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흥미로운 관심이나 취미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 바빠가지고 못했던 거,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됐을 때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새로운 요리를 한 가지 배워서 잘 제대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요리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라면 봉투 껍데기에 보면은 아주 레시피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물의 양과 온도와 시간과 순서, 절차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지키면은 기가 막힌 라면을 끓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리도, 먹는 음식도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늘 이렇게 자신감을 충족시켜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느낌으로 실천하면 이렇게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행복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걸 소중한 관계로 보고요. 소중한 관계를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면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면 좋은 관계가, 훌륭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걸 설정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목표를 좀 이렇게 좀 벅찬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요, 세월이 어느새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걸 성취감을 보람으로 느끼는 게 얼마나 큰지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지난번 2, 4분기 교육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40년 전에 막연히 그냥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적어도 1년에 한 개씩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40년간 꾸준히 실행을 했더니 이제 40개의 공인 자격을 취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40개의 공인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나니까 이 성취감과 보람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폭이 넓어지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취감이 얼마나 보람차게 생활을 이어주는지 이거는 경험해 보면 충분히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보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수칙을 지켜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 목숨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몸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게 내 인생을 바르게 보람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인생을, 하루의 일과를 숙제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축제처럼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도 퍽퍽 찌네, 아이고 뭐 더워도 죽으나 사나 출근했으니 해봐야죠 어쩌겠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아침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거를 아침에 외치면서 즐겁게 해야만, 축제처럼 일을 해야만 더 안전하고요, 더 에너지가 넘치게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내 가정,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자, 이제 직장에서 동료를, 우리 동료, 정말 훌륭한 동료와 함께 일해서 참 기분 좋고, 우리 소장님, 우리 센터장님 훌륭한 분 만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동료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은 내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내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면은 지옥이 됩니다. 아이고, 내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왼수 덩어리. 이런 마음이면 그냥 그대로 직장이 지옥이 돼버려요. 예. 그런데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하면은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예뻐하고 좋아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가정에서 내 가족 구성원들 그냥 아유 저 왼수 덩어리 나가 되져라 인간함 이런 마음이면은 그냥 가정이 바로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것, 내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고요. 내 직장도 천국으로 만드는 비법을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KDFS 가족 모두 그리고요 우리 인천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찍 접속하시고 전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 몰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긍정 에너지를 충전합시다. 제가 우리 인천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인천센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고하겠습니다. 정말 인천센터 최고예요. 네. 제가 인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인천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네 마무리 격려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1시간 강의 열강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이덕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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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천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다음 분기 때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